오늘 볼 거는 지난번에 그 분자의 극성에서 분자의 극성이 뭐다라는 것까지만 봤었는데, 오늘은 그거 이어서 그 분자의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오늘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분자는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는 거는 극성, 무극성, 요렇게 이제 분자를 구분하는데, 자, 요것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분자의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요 얘기를 보려고 하는 거고, 그 이제 네 가지를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전체에 끌려간다 라는 거예요. 자, 대전체에 끌려간다는 거는 뭐냐면, 자, 요렇게, 자,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살짝 틀면, 여기 뚜루룩 하고 떨어지겠죠. 그지? 근데 여기에다가 요렇게, 예를 들어서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요. 그치? 요 실험은 그냥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수도꼭지 살짝 틀어놓고, 아니면 샤워기 살짝 틀어놓고, 거기에 이제 풍선 같은 곳에 막 싹싹 비비면, 그죠? 정전기 뛰잖아? 그럼 그 가까이 가져가면 이제 물줄기가 휘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물이 있는데 얘를 살짝 틀어놓고 여기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번에는 CCl4 사이화탄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이화탄소는 여기 요 극성 무극성 할 때만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무극성 물질이에요. 그치? 왜 얘가 여기서 잘 나오냐 하면, 얘가 물처럼 투명하거든. 그리고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고, 그래서 그냥 내비두면 물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이제 물하고 비교하는 걸로 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해서 또 떨어뜨렸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여기 물을 살짝 틀어놓고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요 물줄기가 요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서 얘가 왜 여기서 휘어지니? 라는 건데, 그치? 자, 여기 물 분자가 요렇게 내려올 겁니다. 자, 그래서 산소에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겠죠. 그치? 자, 근데 얘가 내려오면서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가 있으면 얘가 요렇게 물 분자가 회전을 할 수 있어요. 얘가 이제 고체는 물 분자들끼리 서로 단단하게 결합을 하고 있지만 액체 상태에서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물 분자들이 요렇게 약간의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산소 쪽이 요렇게 어디로? 이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내요. 여기를 봐봐.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이렇게 자, 플러스 했더니 이렇게 됐다, 얘들아.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간다. 가까이 가져갔다. 자, 이번에 이 물줄기가 자, 어떻게 될까요? 1번 왼쪽으로 휘어진다. 2번 그대로 내려온다. 3번 오른쪽으로 휘어진다. 왼쪽? 오른쪽? 그대로? 제목이 뭐야? 끌려간다니까? 문제를 낸 의도는 뭐냐면, 플러스일 때 끌려왔으니까 마이너스일 때 밀려나겠지. 이걸 의도하는 거야. 아니야. 무조건 끌려가는 거야. 대전체 쪽으로. 그지?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 분자가 요렇게 내려올 때, 자, 이번에는 뭐야? 이번엔 반대로 회전하면 되죠. 물 분자가. 그래서 물 분자에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어느 쪽이? 수소 쪽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끌려가는 거야. 무조건. 자, 물론 여기 사이화탄소와 같은 무극성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그냥 내려오겠죠. 끌려가진 않겠지. 그래서 이제 요런 현상이 이게 문제 가장 많이, 이 네 가지 배우는 것 중에 가장 문제 많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규칙적인 배열을 보이게 돼요. 어디에서?
전기장 안에서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게 됩니다. 자,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자석 있잖아? N극, S극 있으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 쇠, 철가루 이렇게 뿌려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근데 얘가 N극, S극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지? 이런 것처럼,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에 연결한, 이게 여기 플러스 전기띠고 마이너스 전기띠 건데, 자, 금속판을, 얘네를 아주 가깝게, 진짜 살짝 아주 진짜 닿을 듯 말 듯 가깝게 가져가면, 여기 사이에 요렇게 뭐가 전기장이 형성이 돼요.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치?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치? 이게 뭐 눈으로 보일 정도로 막 그런 건 아니야, 이게. 그쵸? 자, 여기에 이제 물 분자가 들어오게 되면, 자, 물 분자가 여기 물이 떨어집니다, 위에서. 분무를 치치치 뿌려요. 그러면 물 분자가 요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얘네가 요 안으로 들어오면 얘네들이 요렇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서 물 분자들이 여기서 요렇게 배열이 돼요. 뭐를? 자, 마이너스 전기띠는 산소는 플러스 극을 향해서, 플러스 전기띠는 수소는 마이너스 극을 향해서 이렇게 배열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열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얘는 쟤처럼 어느 쪽으로 끌려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양쪽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쟤는 한쪽에만 있으니까 끌려가는 거지만 이건 양쪽이 다 있기 때문에 끌려가진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서서히 내려와요. 왜냐면 중력은 작용하니까. 그래서 요로 안에서 이렇게 규칙적인 배열이 된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요런 얘기. 요것도 문제의 뭐 제만큼은 아니지만 간간히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 중에 하나고요.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용해성입니다. 녹는 거, 물에 녹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용해성 얘기하는 거고, 자, 용해성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야? 용해성이 크다는 거는. 용해성이 크다는 거는 뭐, 자, 잘 녹는다. 잘 녹는다는 거는 용질과 용매가 잘 섞인다 라는 뜻이고, 그러면 얘네가 잘 섞이면 층이 안 생겨요. 다시 얘기하면 구분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소주는 물하고 에탄올을 섞어서 만든 거란 말이야. 그 안에 물과 에탄올이 구분이 안 되지. 잘 알잖아, 그지? 그런데 물과 기름은 어떻게 돼? 바로바로 구분되죠. 그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소스 이런 거 만들 때 간장에다가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참기름이 동동동, 그죠? 군데군데 방울방울 져 있는 게 보이잖아. 구분이 된다고 해서. 안 섞이면. 근데 잘 섞이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용해가 잘 된다. 용해성이 크다는 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치? 자, 그래서 자, 극성인 물질과 극성인 물질을, 그치? 섞으면 얘네는 용해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섞이는 거고 층이 안 생겨요. 자, 또 극성인 물질과 이번엔 무극성인 물질을 섞으면 이때는 용해가 잘 안 돼요. 이때는 잘 안 섞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무극성인 놈들끼리 하면 어떻게 돼? 얘네끼리는 잘 섞입니다. 됐나요? 극성은 극성끼리 잘 섞이는 거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섞이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자, 왜 이렇게 되니? 뭐 이런 용해의 원리나 이런 건 우리가 그 화학원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됐고.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런 예시라든지, 뭐, 에탄올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름이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가장 대표적인 극성이 될 거예요. 극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물인데, 어떤 물질이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확인하려면, 뭐 하면 돼? 물에 녹여보면 되지. 그래서 잘 녹으면 극성인 거고, 잘 안 녹으면 무극성인 거고. 포도당 물에 잘 녹잖아. 설탕 물에 잘 녹잖아. 극성인 거예요. 됐나?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세탁소 가면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걸 하잖아. 드라이 클리닝이 뭐야? 말려서 빨래하는 거야? 그가 아니라 물로 빨래하는 게 아니라고. 물 말고 다른 걸로 빨래한다고. 그게 뭐야? 그게 아까 봤던 사용화탄소. 예를 들어서 내가 옷에 설탕물이 묻었어. 좀 끈적끈적하겠지. 기름때도 묻었어. 끈적끈적하겠지. 그지? 근데 이거를 물로 빨래를 하면 설탕은 물에 녹기 때문에 물로 빨래하면서 설탕이 물에 녹아서 빠져나와요. 옷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용해된다는 건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인력이 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설탕이 물과 인력이 세니까 물에 잘 끌려 나온다고. 옷에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빨래가 되는데 기름때는 그러지 않겠죠. 그지?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 사용화탄소, 아까 있잖아. 사용화탄소는 물하고 똑같다니까? 사용화탄소에다 넣어서 빨래를 다시 한번 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뭐가? 기름때가 사용화탄소에 녹아서 빠져나요. 설탕이 물에 녹듯이 기름때가 사용화탄소에 녹는다고. 그렇게 녹아서 나온 거 그거 그대로 빨래를 하는 거야. 뭐 헹구고 뭐고 다 똑같아. 그렇게 하는 게 드라이 클리닝이야. 이제 그게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죠. 무극성의 기름때는 무극성의 사용화탄소에 잘 녹으니까.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요런 건데, 자, 여기에 이제 하나 또 볼 건 뭐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물은, 극성인 놈들은 사실은 극성들끼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온성하고도 잘 녹아요. 기본적으로 전기 띈 애들끼리 잘 되는 거야. 전기 띈 애들끼리 지들끼리 잘 노는 거예요, 그냥. 전기 안 띈 애들은, 따시키는 거고. 그럼 얘도 어떻게 해? 지네끼리 놀아야지, 뭐. 그지? 그런 겁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극성이나 이온성들은 서로 잘 섞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방금 했던 이 얘기를 이용해서, 자, 실험을 보게 되는데, 자, 요 밑에다 볼게요. 자, 첫 번째 실험은, 이런 거 우리가 밀도탑이라고 합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 뭐 A, B, C라고 할까요? 시험관에 A 용액을 따르고 그 다음에 조심해서 B를 그 위에 또르륵 하고 따라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C를 또르륵 하고 따라요. 그랬더니 요렇게 됐대요. 자, 그럼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니? 만약에 C가 극성이라면 B는 무극성이란 얘기고 A는 극성이란 얘기가 되겠지. 아니면 자, C가 무극성이라면 B는 극성이고 A는 무극성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층이 지면서 섞이지 않는 거예요. 됐나? 자, 얘가 그러면 이 요 왼쪽 라인이야 오른쪽 라인이야 이게 궁금해. 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이오딘을 넣어봤더니 아이오딘이 여기 B에서 보라색이 됐대요. 여기가 보라색으로 변했대. 무슨 말이 이게? 아이오딘이 원래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아이오딘 보라색이잖아. 여기가 B가 보라색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얘가 여기에 B에 녹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라색을 띠는 거지. 그럼 아이오딘은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무극성이잖아. 무극성 공유결합하는 무극성 분자잖아. 근데 얘가 여기 녹았어? 그럼 얘도 무극성이겠네? 그러니까 요 얘기가 맞다는 게 되는 거지. 얘는 틀린 거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직. 그리고 얘를 흔들어. 슈킷슈킷해. 흔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요. 요렇게 두 개의 층으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A와 C가 섞인 층과 B층으로. 물론 누가 위아래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A와 C가 극성이니까 얘네 둘이. 그죠? 그전에는 B 때문에 못 만났지만, 그치? 흔들어주면 둘이 만나면서 섞일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요렇게 층이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제 요런 거 하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요 실험. 이것도 이제, 자, 우리가 여기 애들 중에서 제가 문제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은 얘가 문제 잘 나와요. 얘 문제 나올 때 보통 요 두 번째 하는 걸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시험관을 4개를 가져다 놓고, 왼쪽부터 뭐 A, B, C, D 시험관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 A하고 B에는 물을 집어넣었어요. C하고 D에는 사형화탄소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참고로 아까 사형화탄소는 물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사형화탄소가 물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사형화탄소의 밀도가 물보다 커요. 사형화탄소가 훨씬 무겁습니다. 그치?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뭐를 CuCl2 염화구리를, 여기에는 아이오딘을, 여기에는 염화구리를, 여기에는 아이오딘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은 실험을 하는데, 특히 얘네를 집어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네가 다 고체 상태거든. 아이오딘도 고체예요, 성온에서. 그지? 승화성 물질이잖아, 아이오딘. 그죠? 자, 그래서 얘는 고체입니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지?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여기가 파란색으로 변했대요. 어떤 일이 생겼냐? 여기가 보라색으로 변했대요. 그치?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여기가 A, B, C, D 시험관이라면 이 얘기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알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A 시험관에서는, 자, 극성인 물에 잘 녹는다, 잘 용해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맞아, 틀려? 극성은 극성끼리 잘 용해된다, 잘 섞인다. 맞아, 틀려? 에이. 표정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닌가? 예. 극성이 아니잖아. 이온이지. 염화구리,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 극성이 아니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온성과 극성이 만나면 용해가 잘 된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말장난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B를 통해서는 아이오딘은 무극성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무극성과 극성이 만나면 잘 용해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C. 자, 이 마찬가지로 이온성과 이번엔 사형화탄소 무극성이 만나도 잘 용해되지 않는다. 색깔을 띄었다는 게 잘 녹았다는 얘기인 거고, 색깔을 띄지 않으면 잘 녹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D. 그죠? 이번에는 무극성과 무극성 분자 얘기하는 거죠. 무극성이 만나면 이때는 잘 용해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화구리를 갖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말장난스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약간 함정을 파는 거지.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기껏 극성 얘기해놓고 극성을 갖고 하지 왜 갑자기 이온성을 갖고 했느냐? 얘가 잘 녹았는지 잘 안 녹았는지 확인하는, 그지? 가장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지금 보는 것처럼 색깔 변화 같은 걸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 우리가 여기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애들, 극성 분자들, 여기 물에 녹으려면 극성 분자여야겠지? 극성 분자들 중에 딱히
딱히 마땅히 색깔을 띠는 애가 별로 없어. 그렇잖아. 설탕이나 포도당이나 넣어서 색깔 들어가면 투명할 텐데 이게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모르겠잖아 이게. 근데 염화구리는 뭐야? 구리 이온이 물에 녹으면 푸른색 띠지? 얘 색깔 띠니까 확인이 가능하죠. 아이오딘은 뭐 보라색 띠니까 확인이 가능한 거고,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색깔을 띤 놈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딱히 낼 게 없어. 시험 문제에서 내가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A라는 물질을 했는데 이 A라는 물질이 어떤 색깔을 띠는지를 모든 애들이 다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누군 알고 누군 몰라. 그럼 그걸 문제 내면 안 되잖아. 근데 염화구리, 구리 이온이 푸른색 띠는 건 통합과에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도 되지. 아이오딘 보라색, 이것도 할로제노스에서 배웠던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아이오딘이나 아니면 브로민 같은 거, 브로민 갈색 띠니까. 그죠? 근데 브로민은 액체라서 여기 가능하면 다 고체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려고 하는 거야. 만약에 안 녹으면 어떻게 돼? 고체 집어넣는데 여기 아이오딘 구슬처럼 생긴 놈을 하나 집어넣었어. 안 녹으면 그냥 가라앉겠지. 퍼지지 않고. 근데 브로민 액체는 퍼질 수도 있잖아. 확산 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체를 갖고 실험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심할 거는 뭐 실험 결과야 뭐 뻔히 다 아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의 말장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돼. 그죠? 자, 그래서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 실험이 문제 비교적 많이 나옵니다. 요 용해성과 관련돼서는. 자, 네 번째는 자, 녹는 점, 끓는 점이에요. 자, 녹는 점, 끓는 점은 일단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화학결합 배우면서 화학결합에 따른 물질의 성질 뭐 이런 거 배울 때 그치? 뭐가? 공유 결정이 녹는 점이 제일 높고, 그죠? 그 다음에 이온 결정, 그 다음에 금속 결정, 그 다음에 분자 결정 순서다. 해서 요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단 말이야. 근데 이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이 분자들 중에서도 누가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뭐 한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더 높다라는 얘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거 봐봐.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은 대표적인 무극성이에요. 얘 물이 안 녹잖아. 그지? 근데 물은 극성이야. 물은 상온에서 액체지. 얘는 상온에서 고체지. 그럼 누가 녹는 점이 더 높은 거야? 얘가 더 높은 거지. 얘는 아직 안 녹았으니까. 25도에서. 그럼 얘가 녹는 점이 더 높아. 얘는 무극성인데? 이거 화투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뭐? 분자량이 비슷하다는 조건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분자량이 비슷하다는 조건에서. 자, 요 위에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치?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물, CH4, 메테인. 물, 극성, 메테인, 무극성. 얘 끓는 점 100도. 그지? 얘 메테인 끓는 점이 마이너스 164도씨인가 그럴 거야, 아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하튼, 얘가 분자량이 18이죠. 얘가 분자량이 16이죠. 그지? 분자량이 이렇게 비슷할 때 비교하는 거야. 분자량이 비슷하다는 게 도대체 얼마 얘기하는 거야? 딱히 기준은 없어요. 대략 한 10 이내 차이 나면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알지? 됐나? 그래서 조건 있어. 조심해야 돼. 분자량 비슷할 때 저렇다는 거야. 알았죠?
해서 요렇게 이제 네 가지 성질들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거나 사진 찍어 놓으시고, 가방 이쪽에 올려놓자. 건들면 안 돼. 이쪽. 왔다 갔다 걸릴 수 있으니까. 자, 됐나요? 됐어? 자, 앞에 지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 그 3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여기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 몇 개 더 볼 겁니다. 맞죠? 앞에 우리가 좀 건너뛴 것도 좀 있고 해서 지금 하는 것도 선생님이 그 뭐야 처음에 줬던 그 개념 있지? 그 화학에 능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 위에 거기에 아마 맨 뒷면에 있었던 거고 우리 그 비포로 선생님이 크게 복사해 준 거 거기에도 중간중간에 있는데 배위결합한 물질들이 있어요. 배위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볼 거예요. 자,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뭐를 비공유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으로 바꿔서 결합하는 걸 우리가 배위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도 한 4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3가지에 플러스 하나에서 더 볼 건데, 자, 일단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암모니아하고 그 다음에 3플로린화 붕소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공유결합을 할 거예요. 근데 공유결합을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공유결합은 원래 네 전자 하나, 내 전자 하나 해서 전자 쌍 만들어서 결합하는 거잖아. 근데 이 질소에 지금 남는 홀전자는 없죠. 그지? 붕소도 마찬가지로 남는 홀전자는 없습니다. 이제 홀전자 하나 갖고 결합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자, 이때 요 질소가 가지고 있는 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이거 가지고 결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 하고 저 전자쌍이 여기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자, 질소도 요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거고 전자가 8개 되는 거고 그죠? 붕소도 요렇게 해서 전자가 8개 되는 거예요. 해서 공유 전자쌍이 된 겁니다. 했더니 애들이 선생님 붕소는 옥텟 규칙의 예외라 6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6개 있으면 되지. 근데 8개 있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나? 그치? 오케이? 붕소가 옥텟 규칙의 예외라는 거는 원래 8개 맞춰야 되는데 6개만 있어도 안정된다는 게 예외인 거지. 8개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야. 맞지? 그래서 옥텟 만족하면서 안정되면 되지 뭘. 그죠? 자, 이때 누구? 자, 여기서 요 전자쌍은 뭐였지만 비공유 전자쌍이었지만 여기에서 요 전자쌍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여기서는 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으로 바꿔서 결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자, 암모니아는 뭐야? 삼각뿔형이죠.
자, 3플론이나 붕손의 BF3는 삼각형이죠. 평면 삼각형. 근데 요렇게 오면 얘가 뭐가 되느냐? 얘는 사면체 두 개가 요렇게 중복해서 결합해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얘기하기 좀 애매하지, 얘는. 그치? 이게 지금 사면체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해 있는 거야, 이렇게. 뭔지 이해됐어? 뭔지 이해됐어? 우리 분자 중에 특히 뭐 중심 원자 두 개이거나 이런 애들은 그런 애들이 많아요. 뭐 참고로만 얘기를 하면, 자, 오늘도 이제 스타벅스와 맥도날드의 힘을 빌려. 그치? 예를 들어서 여기 저 질소를 중심으로 보면 질소에 원자 4개 있잖아. 그지? 원자 4개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사면체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야. 요렇게 사면체 구조를. 그지? 근데 여기에 빨대 또 하나 어디 갔어? 빨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냥 봐. 붕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봐. 맥도날드 하나 어디 갔지? 저기 있다. 찾았어. 그 사이에 숨어 있었고. 자, 저 붕소를 중심으로 해서 붕소 중심으로 원자 4개 있잖아. 쟤네 4개가 이렇게 사면체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사면체 구조. 요 사면체 구조하고 요 사면체 구조하고 이렇게 겹쳐 있는 거라고. 사면체 구조 2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런 구조들은 되게 많아. 삼각형 2개가 이렇게 겹쳐 있을 수도 있어. 삼각형. 중심 원자가 2개인 경우에 이런 구조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아니면 삼각형 하나와 사면체 구조가 이렇게 중복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는 저는 삼각뿔, 삼각형, 뭐 이런 사면체 이런 거는 이제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분자들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치? 이제 원자 달라붙은 게 많아지면 다양한 구조들이 이렇게 겹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근데 이거를 텍스트로 바꿔서 말로 표현하기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이렇게는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그럼 여기서 뭐를 물어보느냐? 요렇게 물어보는 대신에, 여기서 요렇게 물어보는 대신에, 얘는 입체였다. 얘는 평면이었다. 그럼 얘는 뭐가 됐니? 입체됐다. 하고 물어보는 거야. 입체형이잖아, 이거. 그죠? 얘는 요렇게 물어봐요. 아니면, 자, 여기에서, 요 전자쌍 사이의 결합각도, 여기 전자쌍 사이의 결합각도, 여기 전자쌍 사이의 결합각도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결합각도가 얼마였는데? 107도였는데 여기서는 얼마였어? 120도였는데 여기 얼마? 사면체 됐으니까 109.5도 되는 거죠. 여기도 109. 뭐 정확히 109.5도는 아닐 겁니다. 약 109.5도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결합각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배위결합을 저 앞에 우리 공유결합할 때 안 하고 지금 뒤로 빼서 하는 이유가 이거야. 왜? 분자 구조나 결합각을 알고 있어야 요 얘기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배위결합의 이제 두 번째로는 자 이번에도 암모니아예요. 여기에 이번에 수소이온이 결합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누구? 여기는 요 비공유 전자쌍을 이용해서 결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질소에 수소에 수소가 하나 달라붙었지. 그러면 요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서는 요렇게 공유 전자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소가 뭐를 가져왔어? 플러스 가져왔잖아. 요 수소이온은 전자가 없죠. 그러니까 얘 거 전자 두 개로 하는 수밖에 없어. 자기 거 전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플러스를 가져왔지.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어떻게 돼? 플러스 전기를 띠겠지. 이게 뭐니? 이게 암모늄 이온이죠. 암모늄 이온. 자, 그래서 얘는 자 여기서는 얘가 뭐였어? 암모니아가 삼각뿔형이었죠. 근데 이렇게 왔더니 여기서 뭐가 됐어? 사면체 구조가 된 거지.
다 똑같은 수소니까 정사면체 구조가 되겠네. 결합각도는 여기서의 결합각도와 여기서의 결합각도는 여기서는 얼마? 107도, 여기서는 얼마? 109.5도 이렇게 되겠죠. 됐나? 자, 세 번째. 물입니다. 자, 물에 마찬가지로 또 수소이온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을 이용해서 결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수소 2개 있고 비공유전자쌍 하나 있고 여기에 수소가 하나 달라붙었는데 저때 저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서 이렇게 공유 전자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저 수소가 오면서 뭐를 가져왔어? 플러스를 가져왔으니까 이거 전체가 이렇게 플러스인 게 뜨겠죠. 이게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는 거예요. 4단원에 나오죠. H3O 플러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뭐였는데? 구분형이었는데, 그죠? 여기서는 뭐가 됐어? 삼각뿔형이 되는 거지. 여기서는 얘가 여기 결합각도가 얼마였는데? 104.5도였는데 여기서는 요 결합각도가 얼마 되는 거예요? 107도가 되는 거죠. 하나 더. 구분형은 평면이죠. 삼각뿔형은 입체고 평면이었던 게 입체가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됐나요? 자, 그래서 보통 문제 나오면 이 배위결합 관련해서 문제 나오면 요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더. 잘 나오진 않는데 우리 아마 기출문제집에 보면 한 문제가 아마 있을 거야. 그치? 자, BF3가 있는데 얘가 누구하고 플로리나 이온하고 이제 배위결합을 할 거예요. 자, 플로리나 이온은 얘들아 가장 바깥쪽에 전자, 플로리는 일단 가장 바깥쪽에 전자 몇 개 있어? 7개 있죠. 플로리는. 그지? 근데 플로린, 화, 이온, 일가 음이온 됐으니까 여기에 전자가 하나 더 있겠지? 그래서 요렇게. 얘는 지금 뭐야? 야,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하는 거라며, 배위결합이. 여기 붕소에는 없는데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4쌍이나 있네. 그 4쌍 중에 하나 이용하면 되죠. 얘를 이용해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들어가고 요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서 공유 전자쌍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갖고 왔으니까 이거 전체가 마이너스 음이온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얘는 삼각형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사면체가 되겠죠. 이것도 정사면체 되겠네. 주변 원자가 다 모두 같으니까. 결합각도는 여기서는 얼마? 120도였는데 여기서는 109.5도가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 거는 뭐 문제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고 1, 2, 3번까지는 문제 잘 나오는 애들이니까 얘네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또 필요한 거 필기하시거나 사진 찍어 놓으시면 되고요. 됐어요? 앞에 지웁시다. 한 가지만 더 보고 일단 개념은 마무리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봐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는 아마 통합각에서는 아마 봤을 텐데. 자, 얘 뭐니, 얘? 지금 나머지 전자들은 지금 표시 안 한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단일 결합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수산화이온 얘기하는 거지. 이건 외워, 그냥 외워. 알았지? 얘 왜 산소되고 왜 수소되고 할 거 없어. 그냥 외워, 그냥. 외워버리고. 자, 그러면 얘는 뭐니? 이 그림 이상한데? 자, 얘는 뭐니? CL2? 2? 아, 여기 안 했구나. 그치. CL-Y. 그치. 이건 뭐야? 수소 대신에 플로린 낄 수 있잖아. 결합 하나 하니까. 그러니까 수소 대신에 플로린 있는 거야. 이거는 수소 대신에 염소 갖다 낄 수 있잖아. 염소도 결합 하나 하니까. 됐어요? 그거와 똑같아. 수소이온부터 뜯는 거야. 자. 이거는 통합과학에서 이제 몇 번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통합과학에서 잘 나오진 않던 거죠. 이거는 이제 화학원에서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얘는 3중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저 두 원자 사이에. 이건 뭐야? 이건 뭐게? 이건 CN-입니다. 사이안화 이온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HCl이 물속에 들어가면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으로 이렇게 뜯어지죠. 그지? 우리가 배운 거죠. 지난번에 설명했잖아. 중심 원자 한 개인 경우와 두 개인 경우 해가지고 한 14가지 정도 소개를 했지. 문제 잘 나오는 애,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애. 걔네들 중에 누가 있냐면 HCn이라고 있죠. 얘도 물속에 들어가면 수소이온하고 CN-로 이렇게 뜯어져요. 이게 산입니다, 산. 이게 사이안화이온이고 이게 사이안화산이에요. 해서 요때 얘기하는 요 CN-, 얘입니다, 얘. 삼중결합이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도 한번 볼까요? 아니구나. 얘가 플러스. 얘 뭐니? 얘 뭐야? 라리오. 좀 전에 봤잖아. 배유결합 NH3 플러스. 이거는 뭐야? 배유결합. 됐어? CH4 그러면 안 돼. NH3 그러면 안 돼.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해서 이제 요런 것들, 이런 거는 그냥 암기하다시피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됐니? 자, 해서 우리가 이제 좀 부차적으로 이제 부가적으로 또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문제 풀 때 필요한 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녹화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